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액 처음에 살펴본 종목은 현대차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에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2주 반 가량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시장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이 이제 슬슬 다가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관련돼서 충분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시장이 하락하는 그 공통적인 요인과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제 뭐 전쟁 관련된 이슈도 있고, 미사일도 뻥뻥 쏘고, 여러모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악재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같이 지금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1200원 언저리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고요. 네, 1200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1200원을 돌파했었던 때가 IMF 때, 그리고 이제 IMF 때 그 정도입니다. 서브프라임 때하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제 봤었을 때 거의 지금 밸류 구간에서는 사실 한두 번 정도만 더 빠질 수는 있어도, 거의 악재에 다 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정도의 모든 악재가 다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두 번 벌써 이제 다 왔잖아요. 그쵸? 네. 요 정도 밸류 구간에서는 오전장에는 뭐 외국인 투자자의 이제 저가 매수 유입도 좀 들어와줬고, 그 다음에 좀 팔아먹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반대매매 물량이 좀 출혈되면서 가벼워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바닥은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현대차는 사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상당히 크게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말 크게 선방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기업군들이 마이너스 30-40%는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늘면서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자체 생산력을 좀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을 해가지고 폭스바겐 등등 줄줄이 이 배터리 자체 기술 확보와 생산을 좀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벤츠나 뭐 BMW 등 좀 톱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상위권 브랜드는 배터리를 생산과 자체 기술은 이렇다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셀 모드를 외부에서 공급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체 생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자체 생산을 한다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계속 부각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 현대차는 충분히 여기 분야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완성차 회사들보다는 좀 스텝이 좀 더 빠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차업계 이제 완성차 회사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좀 인하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마케팅하는 전략도 좀 바꿔 나가고 있어요. 네. 2022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편안이 좀 나와줬었는데 상한액을 좀 인하했죠. 5,500만원 미만이 원래 보조금 100%, 5,500만원에서 8,500만원 미만이 50%, 8,500만원 이상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방향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투심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일 수는 없죠. 왜냐면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나마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2022년도 현대차고 기아의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하게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좀 양호한 성적을 내나가고 있어요. 이제 레저용 차량하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좀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가 좀 늘어났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 상황도 하반기부터는 좀 개선이 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키워드도 좀 붙어주고 있으면서 실적 개선세 또한 마찬가지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난해 매출액이
117조 원이었죠. 영업이익이 6조 한 9,500억 정도 나와줬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뭐 한 12%, 190%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년 연속 매출액이 100조 원이 넘어서게 된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4년도 영업이익이 7조 5,500억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최다치를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이슈로 인해서 생산에 대한 차질도 있고 전체 판매가 크게 증가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호실적을 낸 게 결국 SUV와 제네시스라는 고부가 가치 모델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SUV 비중하고 제네시스의 비중 자체가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요. 50%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전망이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가 좀 견조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생산을 어떻게 회복을 해나가냐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힘든 시장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장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다들 힘내셔가지고 남은 하락장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혼자 매매하지 말라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상승장에서는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이 타당한 거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 또한 같이 병행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선택과 집중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추세가 완전히 상방이라고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그리고 타이트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퀄리티의 내용도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